성수동 굉장히 핫하죠. 근데 성수동이 예전 핫플레이스 홍대나 썬동 아니면 가로수길처럼 빠르게 뜨고 지는 핫플레이스와는 다르게 지금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팝업 스토어의 메카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임대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권이 되었죠. 근데 성수동 상권에서도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라는 성수동에도 명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지 제가 성수동의 성공과 마주한 본질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동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냐. 성수동은 원래 준공업 지역이었죠.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 가벼운 공업들, 그리고 공업, 그리고 주거상권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주거를 하기에도 공업을 하기에도 괜찮죠. 성수동이 원래 가죽 공방이라든지 수제화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한 공장지대였는데 이 공장지대들의 특징이 대지 평수가 되게 넓죠. 거의 100평에서 200평 그 이상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공장들은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탁 트여 있는 공간들이 많고 기둥 구조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층고도 굉장히 높게 빼야 되죠.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장은 트럭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로 넓이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수동 자체가 언덕이 거의 없어요. 평평한 상권이에요. 평평한 곳은 양방향 통행이 되게 유리해요. 모든 곳들의 유동인구가 많죠.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통행량이 한쪽으로밖에 안 쏠리는데, 평평한 입지에 있다 보면 통행량이 양쪽에서 다 많기 때문에 평평한 입지에 있다는 장점을 또 성수동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이랑 좀 가깝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강남에 소득 수준이 높은 주거인들이 많잖아요.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서울숲을 방문하거나 이런 인접한 거리, 강남과의 인접이 굉장히 성수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체가 되면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가 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냐 보면, 사실 팝업 스토어를 하려면 되게 큰 공간이 필요해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럭들이 굉장히 잘 지나다녀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도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자체가 직선 도로로 잘 뻗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유입이 굉장히 원활히 진행이 된다. 그리고 층고가 높고 기둥 구조들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본인들이 잘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대도 한몫을 했는데, MZ세대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은 TV를 잘 안 봐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광고를 진행을 하면 광고비에만 몇 억, 몇십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비해졌죠. 근데 팝업 스토어는 광고보다 더 적은 돈이 들어감에도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젊은 유동객이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게시를 하면 그 게시글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사실 이게 광고 효과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팝업 스토어의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월에 1억에서 1억 5천은 시세인 것 같고, 30평, 40평 이런 데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출하면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단 말이죠. 물론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임차인분들도 당장에 홍보 효과가 되니까 굉장히 좋지만, 성수동이 지금 이렇게 과도한 성장에는 어두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라는 게 단기 임대예요. 들어와서 짧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빠진단 말이죠. 임대차 보호법에는 단기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없어요. 짧은 기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대료를 임대인분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에 개성있고 좀 독특한 임차인분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께 입소문을 타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기업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유입이 되겠죠. 임대료는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대기업들이 이 전체적인 상권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이런 임대료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퇴거를 하고 그 상권 자체에 대기업만 자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권이 굉장히 획일화된 상권이 됩니다. 방문객들이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상권 자체가 똑같고 방문을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독특하고 특별한 임차인들이 없기 때문에 질려서 떠나게 되는 거죠. 수요는 감소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도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공실이 많아지는 상권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가로수길이 되겠습니다. 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수길 같은 상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성수동도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팝업 스토어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물들에만 팝업 스토어가 들어갔다면 요새는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쪽으로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동 같은 데 팝업 스토어의 임대료가 뭐 1억, 1억 5천 이런 식이라면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은 정률제 임대료예요. 매출의 몇 %만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팝업 스토어가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이전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이전을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수동에 한번 가보시면 유명한 팝업 스토어 같은 데들은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요. 피로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에 상권 자체의 특색이나 개성들도 떨어지고 수요 감소랑 맞물리게 된다면 성수동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수동의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이나 명동이나 뭐 종로 쪽이나 같이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관광객의 유동인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일자리도 계속해서 창출을 해야 돼요. 유명한 뭐 크래프톤이나 젠틀몬스터나 더 많은 IT 기업들이 성수동에 계속해서 진입을 해서 그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예방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성수동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주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주거 인구도 굉장히 더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맨해튼처럼 센트럴파크도 있고 빌딩 숲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상권, 그리고 주거 인구, 그리고 일자리,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위험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을 하려면 서울시나 성동구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수동의 성공과 마주한 위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의 뭐 투자나 아니면 관심도, 그리고 임차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관련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